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우연히 클릭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아마도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기운이 떨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남성의 활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꺼져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신호를 노화라고 착각한 채 그냥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한국 노년학회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후 남성의 상당수가 만성 피로와 의욕 저하를 경험하지만 그 원인을 호르몬이나 신체 내부 기능의 변화로 인식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전문의로서 거의 3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아왔습니다. 검사상 큰 이상은 없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자신감의 상실과 삶의 중심이 무너지는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이 떨어지면 먼저 강한 보충제나 자극적인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국내 주요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도 반복해서 지적하듯 고령층에서 무분별한 자극요법은 일시적인 반응만 남길 뿐 오히려 몸의 균형을 더 무너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겉에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근본 구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비싸거나 과장된 방법이 아니라 왜 60세 이후 남성에게서 특정한 식품, 조합이 회복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차분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을 맹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국내외에서 연구되고 고령 남성의 신체 리듬과 관련해 논의되어 온 내용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왜 예전 같지 않은지에 대한 이유만큼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은 지금 몇 시입니까?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은 시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몸속의 변화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남성분들이 이 60세 이후 찾아오는 변화들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진료실에서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본 제 경험으로는 문제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몸속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과 활력을 유지하는 내부 환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대부분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과대학과 국내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고령 남성의 활력 저하와 남성 호르몬 감소는 단순히 고환 기능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화와 흡수, 그리고 장내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챙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늘 피곤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연령 대비 정상 범위라는 말을 들었지만 본인은 분명히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가장 자주 하신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몸이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생활을 차분히 살펴보니 문제는 과도한 활동이나 질병이 아니라 장기능과 전반적인 에너지 대사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내 유익균은 줄어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환경이 서서히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에서 얻은 영양이
에너지와 호르몬 생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피로와 무기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고령 남성분들이 먹어도 소용없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더 드시려고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몸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는 평생 부족한 것을 채우는 데 익숙해졌지만 정작 몸의 기본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잡한 약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식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에게 너무나 익숙한 막걸리, 그리고 그 막걸리에 더해지는 천연 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 막걸리나 아무 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술을 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발효와 장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식품연구원과 여러 언론에서도 소개된 바와 같이 살균되지 않은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장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소량의 천연꿀이 더해지면 유익균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이 공급됩니다. 즉,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반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조합이 어떻게 남성 호르몬과 연결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장 환경의 회복이 남성 호르몬과 활력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식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장이 회복되면 남성 호르몬과 활력이 함께 살아나는지, 그리고 왜 제가 하필 생막걸리와 천연꿀이라는 조합을 말씀드리는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국내외 의학계에서는 장을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전신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장내 환경이 무너진 고령 남성일수록 만성염증 수치가 높고 이와 함께 남성 호르몬 수치도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몸 전체의 에너지 공장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공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원료를 들여오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원료가 들어와도 기계가 고장나 있으면 제품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장내 유익균은 바로 이 공장의 핵심 노동자입니다. 이들이 음식을 분해해 에너지로 전환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호르몬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노동자들이 줄어들고 대신 몸을 지치게 만드는 미생물들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생막걸리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살균되지 않은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알코올 음료가 아니라 전통적인 발효식품의 한 형태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생막걸리에 포함된 유산균과 효모는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은 아니지만 장 환경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자극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새로 들어온 유익균이 장에서 살아남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연료입니다.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천연꿀입니다. 천연꿀에는 단순당뿐만 아니라 유익균이 먹이로 삼는 올리고당과 소량의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꿀에 포함된 붕소와 같은 미량 원소가 남성 호르몬 대사와 연관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이 꿀을 단순한 단맛 이상의 식품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조합이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속 환경을 서서히 정리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천천히 나타나지만 오히려 그 점이 고령자에게는 더 안전하고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생활 습관의 일부로 받아들인 분들 중에는 몇 주에 걸쳐 아침 기상시에 무거움이 줄고 낮 동안의 집중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생막걸리와 꿀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반응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장 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무런 기반 없이 강한 자극만 반복하던 분들에게는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생막걸리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꿀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섭취해야 부담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면 앞서 말씀드린 취지가 완전히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같은 막걸리와 꿀이라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 모호하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에게는 작은 차이가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막걸리입니다. 반드시 생막걸리, 즉 살균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트에서 병을 집어들었을 때 유통기한이 한 달 이내로 짧고 병 라벨에 탁주라고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이거나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은 대부분 살균 처리된 것으로 발효식품으로서의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품은 단순한 쌀술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과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막걸리는 다 같은 것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발효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생막걸리는 알코올 음료이기 이전에 미생물이 살아있는 발효식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꿀입니다. 여기서도 기준은 분명합니다. 천연꿀 가능하다면 설탕물을 먹여 키운 벌이 만든 꿀이 아닌 자연 상태에 가까운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저가형 꿀보다는 유리병에 담긴 천연꿀이나 숙성꿀을 권합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은 맛이 비교적 순하고 소량 섭취에도 부담이 적어 고령자에게 적합한 편입니다. 이제 섭취 방법입니다. 저는 절대 많은 양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생막걸리 반컵, 약 100ml, 여기에 꿀 한 큰술이면 충분합니다. 이 비율은 진료 현장에서 여러 환자분들의 반응을 보며 가장 무리가 적었던 기준입니다. 조금 더 마시면 더 좋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합의 목적은 취기가 아니라 장 환경을 자극하는 데 있습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무리가 적은 시간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소화기관이 비교적 안정되고 수면 중에 장 점막과 신체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꿀의 영양소가 들어가면 밤사이 몸이 정리되는 과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함께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차가운 막걸리는 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뒤 바로 마시기보다는 실온에 5에서 10분 정도 두어 살짝 시원한 상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 과정도 보다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술자리가 아닙니다. 파전이나 기름진 안주 짠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것은 약처럼 마시는 한 잔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음식 없이 조용히 한 잔만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반응을 관찰하십시오. 처음 며칠 동안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에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내 환경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나며 잦아듭니다.
하지만 불편감이 지속된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걸러 섭취하는 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렇다면 나도 바로 시작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점에서 반드시 한 번 더 속도를 늦추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자연에 가까운 방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내게 맞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간염 간경화 지방간이 심한 경우에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도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막 관리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조금이라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지만 간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은 천연식품이지만 분명히 당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심코 섭취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내분비약 관련 보고서에서도 고령 당뇨 환자의 경우 식품 선택 하나가 하루 혈당 변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꿀의 양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양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 따뜻해함해지고 잠이 잘 온다고 해서 더 마시면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흔한 착각입니다. 이 방법의 목적은 자극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하루 100ml를 넘어서면 장에 도움이 되는 효과보다 알코올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며칠이 지나도 속이 계속 불편하거나 두통, 심경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중단하고 다른 접근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인내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런 주의 사항을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 회복을 기대하는 만큼 불필요한 위험은 반드시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이 항상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절제가 함께할 때에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60세 이후 남성의 활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속 에너지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의 중심에는 바로 장 건강이 있습니다. 생막걸리와 천연꿀은 약이 아니라 무너진 리듬을 다시 깨우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몸의 반응을 살피며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치료를 대신하는 내용이 아니며 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자신의 몸을 대하는 시선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몸은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만약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셨다는 소중한 신호가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내일 아침을 조금 더 가볍고 건강하게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